자, 18회 해설 시험 봤던 부분만 일단 하고요. 그 뒷부분은 또 필요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못 올리고 내일쯤 모레쯤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험 봤던 5개 문제만 같이 풀어봐요.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이제 벤슨 실험 P2도 나올 수 있어서 낸 겁니다. 벤슨 실험의 조건을 그냥 아예 암기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명반응이 암반응보다 선행될 때 명반응에서 ADP와 NADP H가 축적될 수 있어서 암반응 시작하는 조건 CO2가 있는 조건에서는 포도당이 일시적으로 합성될 수 있다. 이 조건을 외우면 더 쉽게 풀 수 있죠. ATP와 지금 각각 빛과 CO2 중 하나다. A와 B는 이라고 했는데 두 개가 다 동시에 있었다면 항상 광합성은 잘 되죠. 광합성 1대 2대 3으로 빛이 있으면 ATP랑 NADPH가 생기고 CO2가 있으면 1대 2대 3이 다 존재하면 광합성이 되니까 만약에 2번 조건에서 둘 다 있었다면 A, B 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있었다면 광합성 잘 됐을 거야. 근데 안 됐으니까 기억 X고요. 마찬가지로 니온도 둘 다 있었으면 다 계속 잘 됐을 거야. 그러나 잘 되지 않았으니까 니온도 X. 보기 아래 있죠. 둘 다 모두 X다 맞고요. 그럼 뭐가 더 선행해야 되냐면 빛이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CO2가 있을 때만 벤슨 실험에서는 이 그래프 처음과 같은 패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A가 CO2 조건이고 A가 CO2 조건이고 B가 B 조건입니다. 자, 이걸 알았다면 이은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pH는 1과 2 중에서 누가 더 높냐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번 조건에서도 CO2까지 있었다면 B까지 있었다면 광합성이 잘 됐을 거야. 물음표는 X가 되는 거고 A는 CO2 조건이니까 A 조건에서인 1번 A만 있는 조건에서는 CO2가 있으니까 광합성 명반응 안 일어났을 거고 이 조건에서는 광합성의 명반응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틸라코이드 내부로 수소인이 들어갔으니까 틸라코이드 내부의 pH는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1, 2보다 더 낮다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돼 있으니까 니은은 틀림 보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기억은 맞죠? 둘 다 X인 거. 자, 그 스트로마에서 NADPH 이것도 마찬가지로 NADPH 이퀄 그냥 빛 조건 빛이 있을 때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습니다. T1일 때는 빛반응 끝이니까 NADPH가 많았겠죠. T2는 빛이 없는 조건이고 그 NADPH가 다 포도당 합성하는데 쓰였기 때문에 낮겠죠. 그래서 T2가 더 높은데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틀려. 기억만 맞습니다. 답은 1번. 자, 이거 피트도 기출됐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해두세요. 그림은 어떤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는 녹조류, 녹조류도 C3 대사. 여러분들 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RUBP와 CO2를 루비스코가 더하면 3PGA 두 분자가 된다. ATP 집어넣어서 DPGA를 만들었다가 NADPH를 넣어서 PGAL 글리세랄데이드 3인산이 됐다가 탄소를 순환하면서 다시 RUBP를 만든다. 여기서 ATP와 NADPH가 쓰이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ATP가 쓰인다. 이런 거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외운 다음에 항상 이제 조건을 보는 거죠. 여기서 조작 변이는 CO2 농도를 높은 농도로 놨다가 낮은 농도로 바꾸면 CO2가 들어가는 장소 제가 이 검은 바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가 막히는 거잖아. 여기가 막히니까 3PGA는 감소할 거고 그 다음에 RUBP는 증가하겠죠. CO2 농도를 낮췄을 때 이 어떤 기억 물질은 감소했으니까 기억은 3PG 여기서 3PG 똑같은 말이죠. PGA일 것이다.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는 3PG다. 3PG는 스트로마에서 암반응이 일어나는 거니까 스트로마에 3PG가 존재하겠죠. 니은 맞는 표가 되겠습니다. RUBP가 3PG로 전환된 단계 외웠죠? 우리 이 표를 그대로 암기하고 있었다면
이 단계는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아서 답은 4번. 자, 그다음에 또 안 나온 것 중에 요거 나올 만하다. 자, 클로렐라도 C3 대사를 하는데 여기에 방사선 동위원소 처리된 C14을 공급해서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켈빈의 실험이죠. 켈빈 실험. 그러면 C3 대사라니까 처음으로 3PG 혹은 3PG가 만들어진다는 걸 외워. 이건 지식형이죠. 여기는 뭐뭐뭐 중에 하나라고 알려줬으니까 피터도 알려줄 가능성이 높지만 그냥 외우세요. 방사선 처리한 다음에 처음 만들어지는 물질, 유기물질이 3PG기 CO2를 이용해서 처음 만들어지는 물질이 3PG이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짧은 시간에 바로 이 만들어진 물질들을 얻어서 2차원 크로마토그래피를 하면 이 과정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 방사선이 들어간 물질은 3PG이기 때문에 엑슨 필름을 건강시키면 최초로 나타난 이 검은 점은 3PG를 의미한다. 그래서 기억은 3PGA 혹은 3PG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요. 이건 지식형 여기서는 알 수 없어. 제가 꼭 알았으면 해서 넣은 거야.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 1차 전기약하고 2차 전기약이 달라야 첫 번째 전기의 속도와 두 번째 전기의 속도가 다르면서 그 두 물질이 나눠진다고요. 그래서 5분 데이터를 보면 이 기억과 니은이 나눠지게 됐는데 이게 1차 전개 방향이 위 방향이죠. 이 방향을 이동했어요. 기억과 니은은 1차 전개 때 같은 지역에 있었을 거야. 그렇죠? 2차 전개 때가 이제 오른쪽으로 올 때 니은은 조금 가고 기억은 많이 갔기 때문에 둘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의 전개 용매가 달라야만 하죠. 그리고 반드시 또 90도로 돌려서 해야만 되고요. 이미 다 해서 설명을 했죠. 전개한 용지의 방향을 바꿔서 2차 전개를 해야 된다라고 위에도 설명을 되어 있습니다. 위의 조건에서 기억과 니은은 각각 3PG와 포도당 중 하나라고 했으니까 남은 하나인 니은 동그라미가 포도당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을 먼저 할게요. PGA와 포도당의 1차 전개율은 같다라는 거 금방 설명해 드렸습니다. 같은 수평면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1차 전개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실험에서 방사선 동위원소를 가진 새롭게 생성된 3PG 생성된 G3P 중에서 RUBP 생성 양보다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했듯이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얘가 포도당 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3탄당 인산 수송체를 통해서 인산과 바꿔가면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얘를 이용하면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RUBP로 재생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낮에는 누가 많이 생기고 저녁에 누가 많이 생기고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던데 이거는 그런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항상 그리고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에 우선하셔서 먼저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다시 이거를 판단하는 근거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아침이냐 저녁이냐 뭐 이런 걸 물어보시던데 그건 아무런 데이터가 없을 때 우리가 배웠던 걸 이용하는 거고 항상 이거 플러스 지식 플러스 데이터가 주어진다면 데이터를 우선해야 된다는 거 제가 그냥 갑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출엔 추론 풀 때 항상 이걸 강조합니다.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면 지식형에 의존하라. 그러나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가 1순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지금 아침인지 저녁인지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위에 걸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데이터를 보면 먼저 3PG가 생겼고 그 다음에 글리세랄드 3인산이 생겼고 3PG가 생겼고 그래. 그 다음에 이 RUBP도 생기고 포도당도 생겼는데 이 포도당의 진하기 정도가 더 진하죠. 그래서 진하기로 하는 겁니다. 3PG가 글리세랄데이드 3인산이었다가 여기서 인산 수송체로 나가거나 아니면 RUBP를 재생하는 두 가지 어느 길로 갈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결과를 보면 포도당의 진하기 정도가 RUBP로 재생된 정도의 진하기보다 더 진하게 되어 있죠.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포도당으로 가는 게 더 많다. 혹은 3탄당 인산 수송체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더 많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자, MD 기출, 메가 기출에서 메가 기출이라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 근거 알려줘요. 에너지원이 비치면 광, 그 다음에 CO2를 탄소 넣었으면 독립. 여기는 뭐 호흡 절대 호기성이냐 현기성이냐 이런 판단은 여기서는 할 수 없어요. 주어진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에너지원이 무엇이냐 탄소원이 뭐냐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광 독립까지만 알 수 있고, 기억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이 분자의 산화적 에너지, 그러나 탄소는 CO2니까 이런 애들이 화학 독립이죠. 대표적인 케이스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광독립은 식물이라든지 조류라든지 광합성하는 세균. 우리가 거의 대부분 다 배운 거야.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화학 독립 같은 경우는 아질산균, 질산균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디귿 같은 케이스는 분자를 이용했고 유기화합물로부터 탄소를 얻었으니까 사람과 똑같은 화학 종속. 예를 들면 사람 이런 게 있겠죠. 다 찾아낼 수 있겠죠? 우리 공부한 걸로. 니은 동그라미는 광독립 영양성분이다. 맞다. 자, 그 다음에 병원성 미생물이 있다고 해봐. 병원성 미생물은 왜 병원성이겠어? 사람한테 왜 감염해서 괴롭게 하겠어? 사람한테 있는 에너지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겠죠. 사람이 혈액 안으로 들어오면 포도당이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런 것까지 하면 끝은 없어. 내가 뭐 이런 게 문제를 낼 걸 알았지만 화학 종속 영양성물로 병원성 미생물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뭐 말라리아나 이런 걸 유발하는 그 원생생물 같은 경우도 진핵생물 중에 기생성 생물이잖아.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양분을 먹고 포도당을 먹고 이렇게 자라는 거니까 화학 종속 영양의 병원성 미생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주로라고 했으니까 출제자는 뭐 맞다는 보기를 생각하고 낸 것 같고 실제 자주 나오는 보기는 아니야. 병원성 미생물일 수 있다 이렇게 나올 거고, 보통 뭐뭐 할 수 있다면 보통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니은 보기는 뭐 전형적인 보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정확히 몰랐더라도 제가 기억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아질산균, 질산균은 세균이잖아요. 원핵생물. 원핵생물 존재하죠. 그러니까 얘는 틀리다라고 하면 되고, 항상 공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야 돼서 내가 아주 적은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야. 해설을 읽다 보면 그런데 기억에 속하는 거는 진핵생물은 발견되지 않는다. 새로 알았어. 선생님이 안 알려줬는데 이런 거 내가 또 읽어가면서 이런 걸까지 다 외웠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많이 알려드려 봤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만점 받은 학생도 그렇잖아. 결국에는 시험장에 갔더니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이 전부더라. 제 욕심은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또 그렇게 했더니 진도가 많이 늘어지고 해서 제가 뭐가 내가 모의고사 나왔는지를 다 알지만 제가 다 모든 정보를 전달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또 시험에 꼭 나올 거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뭐 무조건 안 알려드린다는 게 아니라 저를 믿고 제가 강조하는 거 위주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이 화학 독립 영양생물 중에는 진핵생물이 없다. 이건 맞는 내용이니까 알아두시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수업 시간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질산균을 떠올리시면서 이런 대사를 하는 진핵은 없구나를 이번에 다시 한번 링크를 시키면 되겠죠. 이런 진핵은 없다. 답은 기억린에서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광합성의 명반응이 일어나면 그 빛조건 때문에 루비스코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광합성 관계 1번 플라스토시엔 사이에 PC에 접속해서 첫 번째로 A0, A1 페레독신, 그래서 페레독신 세 군데로 전자를 보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이토크롬 복합체 NADP 플러스 환원요소. 그 다음으로 누가 있어? 광합성의 명반응이 일어났을 때 산화를 조절할 수 있는 티오레독신을 전자를 줄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페레독신의 환원용에서 산화의 전자를 주었으니까 화살표를 잘 봐야죠. 티오레독신의 왼쪽은 산화형이다가 오른쪽 왔을 때 환원형으로 바뀐 거죠. 이 B 형태는 이 그림으로 따지면 티오레독신은 그 안에 설프이드릴기를 가지고 있는 앤데 환원형이라는 건 이황화결합 형태가 아니라 설프이드릴 형태가 되겠죠.
얘가 다시 산화가 된다, 산화돼서 환원된다면 다시 얘가 산화될 때는 좀 전자를 주는 거니까 화살표대로 따라가면 FB 페이즈 같은 경우는 환원형일 때 활성형이겠죠. 여기 주어진 걸 그대로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B 페이스는 환원형일 때 활성도 높다라고 하는 니은 맞고요. 우리 B 형태가 환원 형태고 가 형태니까 반대로 티오레독신의 산화 형태는 A 형태고 산화되는 서프히들기가 아니라 이용화 결합을 하고 있는 나 형태가 A 형태가 되겠죠. 디귿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페레독신의 전자를 직접 주는 플라스토 시아닌으로 전자를 받는 이 반응 중심은 관계원 P700이지 680이 아니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6번 되겠습니다. 끝.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저녁 늦게 하니까 좀 컨디션이 다음번에는 제가 조금 더 맑을 때 틀린 내용을 말한 것 같진 않은데 말이 너무 많이 좀 꼬이네요.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안녕.